자, 지난주에 자 연삼각 제 이중삼각 모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런 형태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에서 바닥권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 패턴으로 잡지는 않고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는 약세 패턴, 저 베어플렉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어플렉. 이게 베어플렉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이건 전 세계에서 베어플렉이 상승 패턴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개인들 뒤통수 쳐가지고 헤쳐먹고 공매도로 헤쳐먹으려고 하는 우리께서나 이거죠. 그래서 이 베어플렉 같은 경우 이게 원래 기본 패턴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렇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이게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의 50% 정도 반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다라고는 이런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추가 하락으로 나가는 패턴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00년 초중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도 이건 대부분의 10중 8구 다 하락하는 하락 패턴이었어요. 하락 패턴이었는데 이게 실실 모양새가 바뀌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010년 이후에 헤지 펀드들이 들어서 공매도 때리고 장난질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렇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일단 왕창 이렇게 깨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 앞쪽에 옛날 같은 경우 보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이렇게 깨져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왕창 이렇게 깨져 들어가. 또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 이거? 좀 더 박살난 적 없네. 여기를 베어플렉으로 볼 수는 없고, 대략 요런 선 가지고서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자, 이게 이제 주가가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다 이겁니다. 주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저점까지 개박살 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박살 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 들어오죠. 이거 요 모형이죠. 이 모형.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의 반 정도까지 들어온 다음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내리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의로 공매도를 깔아 붕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 게임 같은 경우 이게 계속해서 그냥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짜고치기성으로 그냥 개인들 때려잡자 그러고 허위 루머 같은 거 흘려가면서 다 구속시켜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구속시키기는 그냥 잡아먹죠. 그래서 요런 데다 밑에다가 물량 깔아놓고 받아 떨어뜨려버리는 상태. 이 SK 오션 플랜트에도 있었죠, 이런 거. 자, 지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런 거. 이 SK 오션 플랜트가 엊그제 이게 밀려 떨어질 때 같은 경우 오전엔 기관 매도였어요. 이거 오전엔 기관 매도였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관이 플러스로 가 있습니다. 사 들어가서 털어먹은 거죠. 그냥 헤쳐드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거 떨국에 의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쪽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패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위로 올려드리는 채널형이죠. 이거 베어플렉이잖아요. 이거도 이런 경우라. 이게 이제 조금 더 주가가 밑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를 이거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밑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 패턴에서 이 베어플렉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가 바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게 수급 쏠림이 워낙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 롯데케미칼의 바닥 대접형이죠. 주발형, 대접형,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죠. 양동형, 깊게 들어가서 양동형이 되기도 하고요. 깊게 빠져가지고 양동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푹 팠다가 들어가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요거 들어오는 거, 요거 분봉으로 보면, 요 구간에서 분봉으로 보면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봉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분봉에서 보면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죠. 이렇게 요게 베어 플렉형이 됩니다. 분봉에서 보면 또 분봉으로 베어 플렉이라 이렇게 이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지금 약세의 표준 패턴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게 위쪽에 주가가 신고가로 달려 들어가는 종목에서도 이게 등장한다 얘기죠. 예? 신고가로 가는 종목에서 등장하는데 쭉 올려 들어간 다음에 신고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현대마리처럼 그냥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만 고가에서 떨어뜨려서 차익 실현하고 그 61선 아래로 깨트려 놓고 61선 아래로 깨트려 놓고 그리고 살짝 반등 나왔다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붙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벌써 손실 종목에서 종목 주가 떨어져 가지고 손실 그리고 기간도 벌써 한 달, 두 달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러면 개인 털려 거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붙어서 뒤늦게 들어왔던 물량 혹은 저 앞쪽에서 또 같은 물량들을 털어내버리고 당겨지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게 이중 삼각이 되고요. 여기하고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자 그게 이겁니다. 이게 울프웨이브는 제가 한경 들어갈 때 한국경제TV 들어갈 때 그때 20년 전에 이거 설명이 나갔던 건데 그때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야후라든가 이거 백날 뒤져봐야 울프웨이브는 한국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죠. 피보나치 확장 같은 경우도 우리 증시에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들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게 울프웨이브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네. 트리플 파동의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제가 이런 식으로 짝대기 긋는 거 많이 보셨죠. 여기 1저점과 2고점으로 이거 지금 연삼각의 경우도 이렇게 걷잖아요. 타겟 라인 다시 올려 들어가서 보시면 연삼각의 경우도 타겟 라인이 이렇게 잡아서 그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고점과 1저점과 2고점 두 개의 삼각에서 고점 이렇게 긋는 거요. 이거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파생된 겁니다. 이거. 자 다시 들어가 보면요. 요렇게 파생이 되는데 요 끄트머리 요게 조금 이제 요게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평으로 그려놔 있는데 이거 수평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건 내가 그린 건가? 내 건가? 왠지 이 차트 이건 내가 그린 차트는 거건 내가 그린 차트 같은데 이건 옛날에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밑에 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는 거 그렇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강세 울프웨이브하고 약세 울프웨이브가 지금 두 개를 다 그려놨습니다만 울프웨이브는 약세형 패턴으로 주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거 약세형 패턴으로 주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이런 케이스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최근의 장세에서는 이 강세 장세를 여기까지 3개의 파동까지 그리지를 않아요. 3개의 파동까지. 자 다시 돌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상으로 보인다면 울프웨이브는 강세 쪽으로 자 이게 개념이 다르죠? 자 잘 가서 보세요. 자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속임수형이죠. 강세 울프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주가가 기존에 내려가던 걸 잡아서 끌어돌려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약세 울프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려 들어가는 걸 아래로 꺾어내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요 다음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거 구조가 되어 있는 패턴이냐라고 하면 이제 저번에 저거까지만 쓰셨는데 하도 옛날 거래 가지고 제가 지금 기록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다가 안 되겠어서 포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내려와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 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떨어져 내릴 때는 이게 추락사 패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자 앞쪽에 자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요 이거 추락사 패턴으로 넘어 들어가게 돼요. 이게 패턴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연결되어 있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아래쪽에서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하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데, 울프웨이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살짝 아래로 이렇게 살짝 깨고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깨고 내려와 가지고 깨지는 것처럼 속여놓고, 펠러스윙 설명드렸죠? 깨지는 것처럼 속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서 깨지는 것처럼 만들고 돌아서 이거 강세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보시죠. 이중삼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이 라인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참고적으로 이제 자료 나왔던 것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뭐 다른 종목들 나왔던 거 어디 갔냐, 연삼각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기본 자리라고 얘기 드렸죠. 기본 자리. 이렇게, 자 이렇게 연락이 잘 나가다가 가격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삼각을 만들고 쭉 올라드는 여기까지가 기본 자리고, 그리고 보통 대개의 경우는 이 선을 넘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울프웨이브는요 이걸 못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못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나와 있는 패턴 자체가 지금 저번 이제 설명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점을 이제 어떻게 되냐는데, 강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틀리죠. 반대로 이제 저쪽에 이제 세 개의 파동을 그려서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위쪽 가는 경우 이것도 여기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지금 잡아놨죠. 그래서 1삼각의 고점, 2삼각의 저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패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이거 예전이고요. 울프웨이브 같은 경우 최근 구조에서는 이거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거 없이 고전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그어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깨지는 것처럼 잡아들어서 이거 위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렇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잡아 빼버립니다. 이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 빼서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쳐돌려 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패턴이 변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패턴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혹 이 피보나치 계산할 때 보여드리는 이 표 있죠. 이 표에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런 표들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였는데 이 중에서 이쪽에는 이거 가트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의 경우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 이거 언제 만들어진 패턴 같습니까? 이런 패턴들 아주 막 뭐 영문으로 저렇게 돼 있고 숫자 표기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죠? 이거요 만들어진 지가 90년 된 겁니다. 이거 이 패턴들 만들어진 지 90년 됐어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패턴들이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파동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파동 이론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거 만들어진 지 80년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주식 공부하면서 책에서 많이 보는 피라미드 이론의 제시 리버머가 언제적 사람이죠? 1930년대 40년대 사람이고요. 이 차트에서도 나오는 이 겐 차트의 겐 이론을 만든 이 겐 같은 경우도 80년 전에 나온 차트고요. 1930년 40년대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왜 이게 그때 그렇게 무더기로 나왔냐 그러면 1930년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있었죠. 대공황 직전에 최근에 미증시가 깨기 전까지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기록이 대공황 폭락 바로 그 전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두 닦기 이론 있죠? 그 구두 닦기 이론을 나온 사람이 그 케네디가의 케네디 아버지예요. 그 케네디 아버지가 그래서 공항을 갔더니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버블이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어번 아줌마 이론 있죠. 이래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면서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자들이 다 붙은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세들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1930년대와 4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론들이 연구 이론들이 튀어나온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80년 90년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트리 패턴 같은 경우도 이게 1930년대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여기서 이제 확장 연결 바꾸고 모양 바꾸고 가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지 펀드가들이 이제 요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고 뒤집어가서 다시 꺾어버리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요런 차이가 있어서요.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가트리 패턴의 유형 자체는 그렇게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앞쪽에 이제 잠깐 모양을 보더는데 가트리 패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증권사에서 이거 아마 대신증권 걸 거예요. 이거 이쪽에 있는 거는 모양 보니까 이거 대신증권에서 하는 거네요. 이거. 그래서 뭐 코인 같은 쪽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죠. 분리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거 제대로 그려진 거네요. 이게 제대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추세대로 이렇게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5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 차트에서는 이제 살짝 올라 들어갔는데 상당수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꺾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거의 보름 이상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나 있는 거, 여기 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이거 삼각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이제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종류들입니다. 이거 다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기존에 있던 방도 한번 들어가 보고. 예전에 강의하면서 짝대기 그려놨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패턴의 종류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표준형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이런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서 계속 이제 형태들이 바뀌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1, 2, 3 짝 가는 게 아니라 둘에서 지금 꺾어버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위로 쭉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잡고 꺾어 내려버리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저 앞쪽에 이제 예시되어 있는 차트 같은 데 보면 이래가지고 쭉 치고 올라들어 저 위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고요. 그래서 깨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위로 당겨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세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세 개의 파동체였었죠. 그러니까 세 개의 파동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서 세 번째에서도 역시 위에 올라 들어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페일러 스윙 혹은 트랩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놓고 보면 페일러 스윙이냐 위쪽으로 들어갔다가 아래로 꺾어버리는 약세 올포유 같은 경우에 꼭대기 부분 같은 경우는 불트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지금 다 섞여 들어가서 움직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헤지펀드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개인들 헷갈리게 만들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고 그것이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원래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얘다라는 얘기죠. 이거 고가로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가던 종목이 일단의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떨궈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패턴, 요거 이중삼각 패턴, 이거는 아직까지 여전히 적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는 요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혼동스럽게 돼요. 역헤드 숄더하고 섞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적당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도 얘기했더랬죠? 제가 또 설명드렸던 패턴은 일단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는 추락사 패턴이 있잖아요. 이거 떨어졌다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고, 자 이거 여기서
기존에 우리 패턴 그려 놓어져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카카오로 로그인이 안 되네. 자, 카카오 로그인이 안 되네요. 자,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되돌아 들어가서요. 자, 이 추락사 패턴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일단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이게 그냥 그냥 원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내려오는 구조에서 대부분 삼각 패턴이 등장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3개 파동 이내 2개의 삼각이 들어갑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밀려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밀려 떨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구간만 이렇게 쭉 잘라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울포의 구분이 안 돼요. 이 추락사 패턴의 중간 추락하기 직전에 이 모양새 같은 요 구간 자체가 얘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위로 들어올리게 된다면 이제 베어플래그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축이 아래로 고가와 저가가 다 내려가는 형태로 내려갈 경우 이게 지금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살짝 내려오는 요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의 경우는 이게 추락사 패턴이 돼가지고 그냥 작살나버리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울포의 위로 반대로 돌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되죠? 결국에 이거는 이런 거 대부분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세력 마음대로. 그래서 항상 요런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민감하게. 그래서 이 추락 패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거 속임수 나오는 구간 이런 거 어떤 때 속임수 나오면서 속임수를 어떻게 잡아내야 되느냐 하는 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잘라서 또 기법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천재투자TV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르고에서요. 오르고에 계신 여기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추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까지 기법 강의까지 전부 다 나가고 있죠. 자, 우리 천재투자TV에도 이게 동영상 기법 강의 이렇게 보면 거기 있잖아요. 자, 배워야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기법강의도 꽤 많이 연결되는 거는데요. 단순하게 이익만 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까지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무료, 100% 다 무료. 이런데도 이걸 뭐 천재투자TV 안 쓰고 이거 오르고 안 쓰고 이런다는 건 그건 뭐 전적으로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리고 맨날 들어가서 물리고 이 바뀌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